12월 둘째 주 중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여전히 탄탄합니다. 고용지표가 사실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12월 달에야 이제 빅세이비 예고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연준이 긴축 정책을 때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결국 4% 미만은 완전 고용 시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 많은 그룹의 CEO들이 2020년도 팬데믹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잖아요. 그 공포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이 노동에 대한 불안감들을 아직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팬데믹이 겨울이기 때문에 다시 재확산이 조금씩 되고 있고 그런 우려들이 없어지는 내년 1분기가 넘어서야지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2월 달에는 지금 이 파월 연준장이 이번에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빅스텝 0.5%의 기준금리 인상안이 지금 78%가 넘습니다. 78.2%고 이 자이언트 스텝 5연속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21.8%밖에 되잖아요. 사실상 이 빅스텝이 확정적인데 이 최종금리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최종금리안이 결국에는 5%대는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003년이죠. 3년 이 9월까지는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연준이 이제 피벗,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과 방향 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3분기까지는 꼼짝없이 5%대의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이런 뉴노멀한 정책들이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 뭐 코스닥 지수, 뭐 뉴욕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전체적인 주가 레인지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되는 시즌이 현재 오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우리가 저는 좀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고 계시지만은 뭐 전망 리포터 뭐 유튜브 이런 거 정말 저도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게 결국 미래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지표들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과거의 지표들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 대입하기에는 우리가 뭐 두 번의 가장 큰 고비가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가 있었고 그리고 뭐 제일 크다는 게 이제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이제 이런 최악의 경기 상황을 2023년도에 대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지표들이 다르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과연 가당키나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시장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대한 전망을 조금 맞춰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열어둬야 된다. 하방을 좀 크게 열어두고 뭐 상방도 좀 열어두면 좋겠지만은 조정이 나왔을 구간 때는 좀 많이 열어둬야지 그렇게 대해서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50살이 넘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경기에 대한 정말 5% 이상의 금리를 겪어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정말 제로 성장률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돌입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현재 주식하는 분들은 겪어본 적이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런 경기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들이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IMF라던가 뭐 리먼 사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1년 안에 대부분이 회복이 되었죠. 근데 이런 장기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뭐 몇십 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처럼 몇 년간의 장기적인 불황을 최근에는 겪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물론 주식시장이야 뭐 코스피의 특징이 뭐 박스피를 만들면서 4, 5년 동안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황일 때고 경기가 무너진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를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과거의 지표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해서 막 알아보시고 계실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좀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한 게 아닌가. 겪어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전부 다 걸어가는데 그걸 대해서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한들
너무나 다른 방향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좀 지표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을 좀 많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뉴스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물론 뭐 이때까지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국내 증시가 2,500포인트를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재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많이 어렵고 그리고 정말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 2025년까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좀 국제적인 재료들이 많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증시를 오를 수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방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합의를 하면서 화해를 하고 러시아와 서방이 화해를 하고 뭐 미국이랑 중국이 화해를 하고 미국이랑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 개선이 되고 이런 정말 다양한 일들이 긍정적으로만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이런 확률들은 정말 희박하죠. 네,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리스크들이 터질 확률이 더 높다는 점, 항상 반대되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지만은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지금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미래를 좀 예단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테마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내적 업종들 자체가 완전히 그냥 개별 장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앞으로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개별 장세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이슈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액티브 자금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빠른 회전율이 오히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완전히 적극적으로 테마주만 대응하든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경계감을 가져서 한 발 물러서는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 테마주, 나 주식시장 잘 보고, 나 단타 잘하고, 나 좀 테마주 수급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빠르게 회전을 높이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나 본업이 너무 더 중요하고 주식이란 거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가 애매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확인 한번 하고 모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우리가 만약에 9월 달부터 연준이 피벗을 진행한다면은 우리에게 추미할 수 있는 기회는 무려 10번 있어요. 12월 1, 2, 3, 4, 5, 6, 7, 8, 9 10번이나 추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매수의 이런 기간을 10번으로 좀 쪼개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충분히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개별 종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정말 테마주가 간다는 거는 앞으로의 단기적인 미래도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패시브 자금들 대형주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응할 때는 완전히 바닥을 확인하면서 정말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잘 쪼개면서 분할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지속될 때 테마주 장세로 좀 적극적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대응할 건지를 본인이 그런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정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대응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응은 사실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뭐 2600포인트, 저점 2200포인트 구간에서 2500포인트로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2500포인트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대에서의 좀 과대납폭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 만약에 리밸런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일정간 뉴스에 더욱더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 전시도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뭐 야매단에서는 월간 저희가 캘린더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월간 캘린더를 먼저 체크하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항상 우리 뭐 달력 이제 많이 받으시잖아요. 달력 같은데 잘 체크해 두시면서 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센티멘탈적인, 그러니까 좀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도 쉽진 않을 겁니다. 쉬운 일정이 사실은 크게 없고 다음 주도 뭐 빅 이벤트는 없죠. 이제 다음
다다음 주에가 돼야지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엔 또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다음 주 이번 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또다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단 잘 확인하시면서 남은 주말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